감성경제방송 돈다방미3 8월 1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전 7시 50분이고요. 어제처럼 방송 녹음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잠을 좀 많이 잤고, 두 번째는 제가 주식 다음으로 사랑하는 맥주를 당분간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매일 술을 퍼마신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라도 좀 맨정신에 살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대, 30대는 사실 술자리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죠. 증권회사 직원들은 술자리만 있으면 소주 각 4병 정도씩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한 이틀 동안 또 안 마시고 또 술 마시고 그런 그 패턴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되풀이하다가 또 어떤 날은 어제 미치도록 술 마시고 한 이틀 동안 쉬어야 되는데 또 오늘 본사에서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술자리가 있다. 그럼 또 연달아 마시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술자리가 있지도 않고요. 설령 그런 술자리가 있어도 그렇게 퍼마실 나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용화대에서 보여주는 이게 실화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들을 보면서 맥주를 야금야금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먹은 거 티도 안 나죠? 취하지도 않죠? 다음날 일하는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게 왜 내 머리가 안 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IQ를 한번 공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돈다고 자신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요. 내 머리는 액세서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멍해지고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체력도 그냥 하는 행동들, 생활하는 거 모두 문제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막 늘어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액티브하고 막 이렇게 팔짝팔짝팔짝 뛰는 화로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물에 잔뜩 젖은 듯한 솜 같은 몸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조만간 정말 선거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선거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면 있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맥주를 끊고 하다 보니까 좀 빠릿빠릿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어제보다 더 빠릿빠릿한 정신으로 8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 걱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8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혼조세였다가 장 중반, 장 막판쯤에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다가 막판에 다우 지수가 플러스로 다시 반전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가 0.08% 상승, S&P 500이 0.07% 하락, 나스닥이 0.58%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 바로 7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일에는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둔화됐고 전월 대비도 둔화됐습니다.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폭은 제로였습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에 비해서 지난달에 기록했던 9.1%보다도 예상치인 8.7%보다도 낮은 8.5%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구나. 야호! 자, 그렇다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굳이 75bp 안 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7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왜일까요? 전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된 거를 보고는 막 신나하던 뉴욕 증시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것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혼조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전일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유동성 장세, 즉 돈이 계속 풀리면서 돈이 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돈이 주식을 올리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위에서 그동안 물렸던 매물들이 또 한번 뭐 차익 실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하고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되면서 예전 같은 경우 뭐 2018년, 9년 그때는요. 어제도 올랐으면 오늘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으면 내일도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지가 않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초에 여러분 올해 3,000포인트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3,000포인트가 너무나 두껍고 단단한 저항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와 맥락이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장 분위기 상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전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된 거를 보고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됐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됐는데 어제는요,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딱 확인한 다음에 그래, 9월 달에는 75bp 안 할 거야 라고 확신을 했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니야.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지금 2%인데 아무리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해서 뭐 8.5%가 됐다고 해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리고 미쓰리가 그러던데 올해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매파 성향이라고, 거기에다가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조차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진짜 9월 달에 75bp 안 한다고 할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어제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큰 이벤트를 하나 확인했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슈, 인플레이션 꺾을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슈 중에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는 확인을 했는데 진짜 경기 침체가 아니야,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지금 뉴욕 증시는 쓸카드도 많고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뉴욕 증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날 발표된 7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9.8% 상승했습니다. 6월에는요 11.3%였습니다. 4개월 연속 11%대 상승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한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 9.8%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1년 7월 대비 9.8% 증가한 거고 2022년 6월 달 대비는 오히려 마이너스 0.5%, 즉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는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0년 4월은 언제입니까? 미국이 코로나19가 이제 미국에 퍼지기 시작해서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마이너스는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겁나게 침체될 것이다.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했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지금 현재는 2022년 8월 달에는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구나라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 마이너스 지표가. 자, 어쨌든 전일에 이어서 이날도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우리가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 9월달 FOMC 회의 D-Day 39일 드디어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58%였는데 59.5%로 소폭 상승했고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42%였는데 40.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9월달 FOMC 회의 D-Day 39일 이제 드디어 40일대가 깨졌는데 여전히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과연 저 성적표를 가지고 연준 의원들이 9월 달에 75bp를 안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아마 조금 더 갖게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특히 주택 지표를 보면서 처음에는 크게 둔화되는 주택 지표를 보고 혹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처음에는 확실하게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제 다시 생각을 바로 잡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인플레이션은 잡은지 모르겠는데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일단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미래를 봐야 되는 업종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 직업에 대한, 이 잡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요. 약간 여러분들께서 차이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럼 변호사는요. 소송이 걸려오면 그 소송이 뭡니까?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 가지고 소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호사는 과거 그 의뢰한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이든 아니면은 피해를 본 일이든 어쨌든 과거 일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육하 원칙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모든 요건을 동원해서 그거를 증명해내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불법인지 뭐가 무죄인지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물론 예방 차원의 뭐 예방주사도 의료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은 환자가 그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병을 가지고 진단하고 그 안 좋아진 몸을, 그 질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주식 이런 분야는 솔직히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참조는 하지만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앞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앞을 쳐다보면서 가끔씩은 내가 혹시 뭐 뒤에 이렇게 오면서 뭐 흘린 거 없나? 떨어뜨린 거 없나? 놓친 거 없나? 이런 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경제 분야를 집중하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주식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내가 경제 공부가 어렵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약간 과거 데이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학습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널리스트, 증권 전문가들 되게 많이 흉보잖아요. 특히 어떤 면에서 흉을 봅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8월 말이라고 칩시다. 그럼 증권사들이 9월달 증시 전망을 내놓을 텐데, 진짜 9월달 증시 전망을 보고 내놓는 게 아니라 8월 말에 9월달 전망을 쓰는 그 시점의 주식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9월달 증시 전망이 결정됩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란, 경제란 자꾸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생각하고 미리 생각해야 되고, 대신에 외골수처럼 한쪽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던 미래를 가는 길이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뻔히 알고 있는 어떠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번에는 또 역으로 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주식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샛길로 빠졌네요. 자,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고용지표가 좋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얘기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매월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특히 이번 8월 초에 발표됐던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크게 증가됐을까? 52만 명. 지난달에는 37만 명이었습니다. 2달 동안 예상치는 25만 명이었는데 예상치를 훨씬 윗도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왜일까? 정말 주식시장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걱정하고 예상하는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채용 공고는 줄어들고 가공기업은 늘어나고 있고, 비농업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금 26만 건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은요, 전주 대비 14,000명 증가해서 26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6만 건 안착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 대비 14,000명 증가해서 26만 2천 명이란 얘기는 지난주에 25만 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오류, 물론 수정됐기 때문일 겁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이만큼 늘었네, 줄었네 이렇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지표들이 당일 뉴욕 증시에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한 7주 전, 한 2달 전에 미쓰리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0만 건이었는데 어느 순간 10% 증가해서 22만 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23만 명, 24만 명, 25만 명 하다가 지금 하다가 26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기준선은 30만 명이에요. 자, 이날은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뉴욕 증시입니다. 자, 물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대한민국은 말복이자 광복절이자 휴장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좀 크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투자자들은 9월달 FOMC 회의가 75bp가 아니라 50bp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그 장밋빛을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2,500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이렇게 단기 상승에 따른 금요일이라는 부담감과 함께 매물이 나오겠지만 뭐 크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뭐 크게 오르기도 좀 어렵고 하여튼 약간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뉴욕 증시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면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구고요.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해드릴 거고. 자, 지금 나오는 국제 뉴스를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느껴지는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죠.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여기에 제가 혹시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미국은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안 잡힌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관세 일부를 폐지할 거다. 사실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7월 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 질질 흘렸어요.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좀만 있어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이거 일부 폐지해주면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 관세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획 철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드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뒤에 미국이 있거든? 야, 사드는 안보 주권이야. 대한민국 안보 주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을 다시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 모닝 컨설트 조사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진보 계열의, 진보든 아니든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다 이 자료 보셨겠죠. 못 본 척 하시는 거겠죠. 자,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22개국 나라 중 한국의 지도자 20위는 꼴등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판 번역으로 표시된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엽입니다. 엽. 그래서 내가 윤석엽기? 이렇게 제가 농담삼으로 웃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여러분, 중국과 미국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 듯 미국과 중국은 같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야, 미국아, 너는 그냥 선진국에서 짱 먹고 나는 신흥국에서 짱 먹을게. 그거 인정해줘. 그게 중국의 생각이지만 미국은 웃기고 있네. 야, 우리가 니네 검은 마음을 모를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받아주지 않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좀 밟아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팽팽한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조직의 리더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약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두 나라는 누가 짱 먹을 거냐라는 패권 전쟁을 계속 할 겁니다. 그 서막을 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무역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보이지 않는 뭐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을 이렇게 뭐랄까요? 의뢰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팽팽하게 있는데 둘이 진짜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낸시 펠러시가 대만에 방문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한 이유가 낸시 펠러시가 대만 방문했다고 그럼 미국과 중국이 맞짱 뜰 거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22개국 꼴찌 지도자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국이 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이라면 누구를 조지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은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똥참외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어이구 만만한 게 개똥참외라 그러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대한민국이죠. 자, 중국이 봤을 때는 어우 윤석열 만만하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자, 미국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이 미우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한 구석을 전쟁을 할 때는요. 상대방의 약한 구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확 치는 전략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를 아주 교묘하게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놓고 지금 친미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대화, 그리고 이번에 왕이와 박진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잖아요. 서로 발표된 내용이 다르죠.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중국이 한국이 미워서라기보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고리를 찾던 중에 22개국 중 꼴등한 대한민국 리더가 있는 우리나라를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식일진 몰라요.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해봤자 답이 없어요.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왜 뭐야? 뭐 이렇게 넋두를 한들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를 내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고 이제 냉철하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빨리빨리 하셔야죠. 자, 오늘 금요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직 조금 집 나간 정신을 잡기 위해서 토요일 방송을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방송을 쉬고 일요일 날 어차피 월요일 날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일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주 증시 일정을 일요일과 월요일을 통해서 이틀을 잡고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봐서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일요일 방송에서 그냥 한 번에 전해드리든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